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아침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한국당에게는 이번 주는 매우 드라마틱한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세연 삼선 의원의 불출마 폭탄 선언, 이 폭탄이 어떻게 터질지, 그리고 그 여파 파장 폭풍이 한국당을 어떻게 강타할지 대단히 주목되는 한 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줄곧 여러 번 쇄신하지 않으면 모든 게 꽝이다. 통합도 꽝이고 다른 어떤 만약이 무효다. 한국당이 기사회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쇄신이다. 광화문의 애국 시민들이 그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가져다준 지지율의 표, 몇 변의 어처구니 없는 어린애들 같은 실수로 확 날려버린 이 한국당. 이 한국당의 모습을 내부에서 관찰하고 숨죽이고 고민하고 있다가 김세연 삼선 의원이 만천하에 고발을 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쇄신은 한국당에 없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과 쇄신이다. 원칙과 쇄신을 지키면 한국당은 산다. 자, 그러면 원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복잡하게 얘기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주장을 해왔던 것, 한국당에 대해서 신상필벌, 마음대로 그저 당이 좀 어려워지면 뛰쳐나가고 먹던 우물에 침을 뱉고 나갔다가, 비유하자면 이 조광지처가 암에 걸리고 아주 상황이 어려워지자 버리고 나갔다가 젊은 여자에게 갔다가 그 젊은 여자가 다시 병에 걸리고, 이 암에 걸렸던 조광지처는 암을 고치고 다시 살만해지니까 다시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감투를 차지하고 무슨 당의 주류인양 행세하는 이런 배신과 탈당과 신상필벌이 실종되어버린 이런 정치 집단. 배신 탈당파를 철저하게 신상필벌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구태 침박. 박근혜 대통령 권력이 정점에 있을 때는 그저 박근혜와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자신이 침박의 주류요, 호가호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박근혜 권력이 어려워질 때, 그 탄핵 사태 때 선동과 조작과 왜곡에 대해서 제대로 싸운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이 권력과 가깝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행세하면서 인격과 품격과 이런 것에 많은 추락으로 당에 해를 끼친 이런 구태침박과 배신 탈당파를 동시에 징벌하고 단죄하고 정리를 해야 이 당의 쇄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당의 주류 세력이 바뀌지 않으면 쇄신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김세연 의원이 던진 폭탄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과연 그가 던진 것이 당 해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당 해체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한국당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런 쇄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당은 좀비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자민련처럼 소멸할 것이다. TK 자민련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부에서 삼선의 김세연 의원이 관찰한 것은, 저는 사실 김세연 의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지난 9개월 동안 여의도 연구원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당의 쇄신과 새로운 정책과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당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당의 브레인 집단으로서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하는 양정철이가 운영을 하는 민주정책연구원은 어쨌거나 그 당의 중심에서 총선 전략을 내놓고 뭔가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고 정책을 내고, 물론 뭐 논란거리의 정책도 많지만 모병제처럼 어쨌거나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의도 연구원은 그렇지 아니했다. 그래서 김세현 의원이 그런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해둡니다. 자, 그건 그거고, 일단 그가 삼선으로서 낸 폭탄의 목소리를 보면, 안에서 관찰을 해보면 이 당의 의원들, 특히 저 중진 의원들은 쇄신할 의지도 없고 쇄신할 아이디어도 없고 스타일을 바꿀 생각도 없고 그저 웰빙, 그저 다음에 내가 금배지 다느냐 못 다느냐. 초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면 역대 이렇게 무력하고 무능한 초선이 없습니다. 정풍운동, 쇄신운동, 혁신운동 이런 거 하나도 못하는, 그리고 면피용으로 성명이나 내는 이런 초선들. 자, 두 번째, 폭파 수준으로 해체해야 된다. 그런데 과연 당 해체가 되겠는가? 물리적으로. 당이 해체를 선언을 한다? 그것도 외부의 어떤 시민사회 세력이나 또는 신당 세력이나 이런 것들의 분위기가 확 타올라야 겨우 이 당을 해체하고 해쳐 모여 새로운 보수통합신당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지금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그럴 만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구태 친박과 배신 탈당파를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아니하면 그 당의 주류 세력을 놔두고 당을 무슨 해체하는 제스처를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3번,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퇴진을 사실상 요구했습니다. 자, 핵심적인 부분은 황교안 대표의 퇴진입니다. 불출마 선언은 곧 퇴진 아니겠습니까? 당대표가 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 황교안 대표는 취임 이래 9개월 만에 최대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을 해체하든 안 하든 이 당의 그 양대 비정상 해악의 주류 세력, 구태 친박과 배신 탈당파, 이들을 정리할 만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이들을 정리하고 친박과 비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세대, 새로운 정치 세력.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발전적으로 극복을 하고, 발전적인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개혁을 하고 잘한 것은 계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박도 아니고 친박도 아닌 비박과 친박의 늪을 헤쳐나와서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쇄신 세력. 이 쇄신 세력을 만들고 이끌 능력이 황교안 대표에게 있는 것인가? 황교안 대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많은 의문에 어떤 리더십으로 답을 할 것인가?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현역 108명 모두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지기 대단히 힘든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구태 친박과 배신 탈당을 포함한 자격이 없는 의원들을 엄정한 외부 인사들의 공천 제도, 외부 인사들이 지휘하는 공천 제도로 그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 이것이 사실은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108명 중에서는 그래도 의정활동을 잘하고 자유우파의 가치에 충실하고 스캔들 없고 친박과 비박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런 의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의원들마저 불출마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고 원칙에 맞지 않고 정치적인 제스처에 불과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정철, 이 김세현 폭탄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냐. 여의도 연구원은 당의 브레인 싱크탱크입니다. 사실 당대표의 오른팔을 임명을 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팔이 물론 김세현 의원이 오른팔 정도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측근이기 때문에 그 측근이 당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당의 해체를 주장했다. 이것은 민주당에 비유하자면 양정철이 민주당의 해체를 주장한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파괴력 있는 주장입니까? 자, 여섯 번째 제가 결론으로 명기한 것처럼 자, 그렇습니다. 첫째, 김세현의 폭탄. 다소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실천 방법은 충분하다. 두 번째, 그것은 구태 친박과 배신 탈당파를 제거해서 당의 원칙과 정의와 공정과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자리를 메꾸는 미래 정치 세력이 앞으로 당의 쇄신을 이끌어간다. 마지막 질문. 황교안 대표는 과연 이런 일을 해낼 리더십이 있는가? 본인은 증명할 수 있는가? 김세현의 폭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